어, 네. 예, 발표 순서는 개정안의 추진 개요와 개정 방향 그리고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추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법은 제정된 지 이제 특수교육진흥법부터 시작해 보면 4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의 전부 개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의 오늘날의 특수교육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정 보완 작업들이 있었고, 현재에 이르게 된 이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어떤 양적 성장을 위한 그런 기반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고 있고, 또 특수교육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도 어떤 변화 발전을 이렇게 주도한 그런 역할도 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법은 효과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체계 정합성의 문제라든가 타당성의 문제 등이 있다고 이렇게 뭐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수교육법이 정말 이 특수교육 현장의 어떤 성장을 하는데 기여하였느냐, 아니면 질적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충분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성의 문제가 있고, 또 특수교육법의 각 일부 조항에는 이 위임 근거가 부족한 그런 이제 조항들이 있고, 또 그 다른 법률과 어떤 중복되는 그런 규정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최근에 어떤 특수교육의 시대 사회적 변화와 또 특수교육 현장의 그런 요구를 또 충실히 반영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법률이다라고도 또 평가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이 타당성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나 장애인 부모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 특수교사 단체 등에서도 특수교육법 개정 요구가 있었고, 또 특수교육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제안한 국내의 학술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특수교육법은 좀 더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형태로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수교육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서도 몇 차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특수교육법에 대한 평가와 이후에 어떤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한 그런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국내 세미나를 통해서 특수교육법 시행 10년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었고, 또 2018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기초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수교육법의 조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특수교육법은 각 조항별로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행한 이 연구도 지난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특수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연구 과정에서도 뭐 이제 문헌 연구와 또 설문조사 또 개정안 에 대한 이 조문별로 또 수정하고 해설 자료를 만드는 작업, 또 주제별 토론회를 진행하는 작업, 또 시도별로 이렇게 정책 협의회를 진행하는 작업들을 각각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이런 작업들을 저뿐만 아니라 약 20명의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은 이 최종 개정안을 이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3월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이제 그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 9월부터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정책 협의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전국 단위 토론회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와 같은 이 전국 토론회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도 이제 전문가 협의회를 한두 차례 정도 더 진행을 하고, 그 후에
개정안을 수정 보완한 다음 그 개정안을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이고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은 그 내용도 최대한 검토해서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특수요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지와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요법 주요 개정안의 주요 개정 방향은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정안을 쭉 검토를 하고 특수요법 현재 그 38개 조항에 여러 가지 검토를 좀 진행을 해 봤더니 한 2개 조항 빼고 나머지 36개 조항들은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좀 확인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시대 사회적인 변화와 특수요법 현장의 요구를 또 반영해서 약 한 10여 개 정도의 별도의 어떤 신설 조항이 또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개정안 그러니까 기존 조항을 수정하고 또 새로운 신설 조항을 제안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고 그 개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한 5가지 정도의 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한 큰 특징을 개정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을 하나의 이제 개정 방향으로 제안을 하였고 여기에는 영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상의 공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조기에 적절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서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공적인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을 좀 포함시키고자 하였고 또 특수교육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적인 특수교육 전달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권 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또 개정 방향을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이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별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또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후속 조치를 강화하는 등과 같은 인권 보호 증진과 인권 보호와 증진과 관련된 그런 규정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이런 개정 방향을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 실현 환경 조성이라는 방향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좀 더 통합교육 실천에 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이와 같은 방향을 제안하였고요. 또 통합교육에 대한 책임이 특수교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교사 그리고 일반 학교 관리자 등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일반 교육 교원의 책무를 확대하며 또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또 개정 목표에 포함하여서 이렇게 개정 방향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고 하는 개정 방향을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어떤 특수교육 지원 체제를 좀 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뭐 개별화 교육 지원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강화한다라든가 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거나 또 진로 직업 교육을 다양화하거나 또 예술 체육과 관련된 그런 교육 활동을 강화한다거나 순회교육 여건을 강화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고 또 원격 학습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중도 중복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어떤 특수교육 지원 체제를 좀 더 강화함으로써 특수교육 질적 수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이제 이런 방향을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지금 저희 개정안에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명칭을 특수교육위원회로 이렇게 바꾸어서 제안하였는데요. 특수교육위원회를 좀 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또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의무를 확대하는 등 좀 더 협치 기반의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또 주요 방향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5가지 방향 그리고 이제 한 그 10여 가지가 좀 넘는 개정 목표를 가지고 이 개정안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한 1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이 특수교육 기관을 늘리고 특수교육 교원을 확대 배치하는 등 뭐 이제 이런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이제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고요. 그리고 무상의 비용의 범위를 현재는 그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비용을 또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시켜서 좀 더 무상의 공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 특수교육 기관의 책무를 높이기 위해서 사립 특수교육 기관에 대한 위탁 요건 그리고 위탁 취소 그리고 정기적인 관리 감독 등에 대한 그런 규정을 신설하였고요. 그리고 특수교육법이 다른 법률보다 더 우선하여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어떤 그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 그런 교육법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이 신설 조항으로 추가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어떤 권리 보장에 대한 근거를 좀 더 규정하게 되었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어떤 선정 여부나 교육 지원 내용 결정 과정에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나 장애 아동 최대 이익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또 특수교육 대상자를 여기서는 그 개별화 교육 지원팀, 여기 지금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개인별 교육 지원팀이 아니라 개별화 교육 지원팀입니다.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어떤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 지원 계획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내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별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그런 지원 규정을 확대했는데요. 학교폭력 발생 시에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든가 정당한 편의 제공 미지원 등과 같이 장애를 이유로 한 그런 차별금지 대상을 확대하였고요. 또 이 차별 행위에 대한 판단 및 시정 조치 시행 시에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고, 그리고 이 차별 행위 및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이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규정도 신설하였고, 또 누구나 이와 같은 사건 발생 시에 신고할 수 있고, 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과 같이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에 또 조사 대응 시스템, 신고 장치죠. 조사 대응 시스템도 구축하는 안도 제안하였고, 기존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운영해왔던 이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을 어떤 법적 기구화하여서 여기서 인권 보호와 증진과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 이해 교육에 관한 내용을 특수교육법으로 가지고 와서 각급 학교에서 이 장애인권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장애인권 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합교육 관련된 내용인데요. 통합교육을 일반 학생과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이렇게 정의하였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통합교육 계획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 교사의 통합교육 자질과 전문성 향상에 대한 그런 교육 연수를 좀 강화하도록 제안하였고,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관련 교과목 의무 이수나 교원 양성 기관의 관련 교육과정 설치 운영 근거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교육 지원실 설치 운영 근거도 제안을 하였고요. 또 통합학급을 운영할 때에 통합학급의 전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수학교의 학급과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 교사, 학부모, 학교 관리자, 또 교육 전문직, 또 대학 교수까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약 한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3, 4, 5로, 그러니까 즉 유치원 3명, 초등학교 4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5명씩 이렇게 학생 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셔서요. 그 의견을 반영하여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안을 법률 안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감축된
감축된 학급당 학생수 기준보다 더 감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 중복장애 학생 1명이 있으면 2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간주한다거나 또 그런 어떤 그 규정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경우에 또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이게 되면 많은 학급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특수교사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나와 있는 특수교육 교원의 총 정원 산출 기준을 좀 더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존은 특수교육 대상자 4명마다 특수교육 교원 1명 배치인데 이것을 특수교육 대상자 3명마다 특수교육 교원 1명 배치로 이렇게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이렇게 또 확충한 산출 기준을 더 강화하는 안을 제안을 하였고, 이렇게 이제 규정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특수교육 교원이 추가로 이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에 통합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특수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학교 형태에 따라서 좀 차등 적용해서 이것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안도 함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특히 또 특수교육 지원센터도 여기에도 이제 특수교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영아급에서 또 특수교사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안들도 함께 고려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과 또 적격성 심사 배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좀 더 조기에 발견해서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좀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좀 더 어떤 강력한 체계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어떤 선별 검사 결과나 등록 장애인 명부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과 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를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절차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장애 유형별 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적 요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진단 도구를 활용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어떤 적격성 심사체계 구축을 위한 그런 근거도 함께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뿐만 아니라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대상 기관에 현재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영아학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특수교육 기관 중에 하나의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포함하는 안을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안으로 기존의 개별화 교육 계획의 명칭을 개별화 교육 지원 계획으로 변경하고, 이 기존의 개별화 교육 계획이 개인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 개개인이 학교 생활 동안 필요한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계획을 담은 그런 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별화 교육보다는 좀 더 대강화된 학기 수준의 교육 지원 계획을 담은 문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인별 그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특수교육 대상자와 학부모도 당연직 구성원으로 이렇게 참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 지원 계획에 영유아의 경우에는 가족 지원에 관한 내용,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진로 및 직업 교육과 관련된 내용, 또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또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여서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그런 교육 지원 계획으로 운영 가능한 그런 체계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진로 직업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진로 직업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제안하였고, 또 최근 진로교육법 제정과 좀 그 발을 맞추어서 진로 교육의 어떤 다양한 지원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뿐만 아니라 요즘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대학 진학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근거도 함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공과를 전환교육과로 명칭을 좀 변경하고, 이 전환교육과를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등 이 지역사회 유관기관에도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 전공과에 대한 병목 현상도 해결하고, 또 전공과가 지역사회 내에 어떤 실질적인 그 직업과 그리고 미래의 어떤 전환을 준비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안을 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중도 중복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 중에 하나에 중도 중복 장애를 이렇게 추가하는 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뿐만 아니라 뭐 행동 지원이나 의사소통 지원이나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고요. 그리고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또 별도의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료인 등을 배치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제한된 바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여서 특수교육법에서도 학교보건법에 준하는 건강관리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나 특수교사가 이 건강관리 지원 과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에 어떤 중과실 또는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좀 추가하였는데요. 어쨌든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만큼 좀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근거들을 만들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또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의 어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근거도 함께 만들었는데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제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임을 좀 분명히 하고 또 그리고 기존보다 좀 더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함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뭐 상담 지원이라든가 행동 지원이라든가 보행훈련 지원이라든가 또 의사소통 지원 또 가족 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요. 또 방과 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뭐 어쩌면 이게 교육과정 관련된 조항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런 지원들을 뭐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방과 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교원과 일반교육 교원의 어떤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 연수 사업 실시 근거도 함께 제안을 하였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수학습 지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국가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센터는 이제 그 국가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현재 국립특수교육원 산하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라고 있는데 뭐 그런 형태처럼 뭐 국립특수교육원 산하에 이런 국가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도 좀 더 구체화하였는데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이제 그 일반 교육 과정의 대안 교육 과정으로서 그 성격을 좀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교육 과정과 독립하면서도 같이 병행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안 평가나 평가 조정에 대한 그런 근거도 함께 제시하였고 또 특수교육 대상자의 어떤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등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근거도 함께 제시하였고요. 그리고 특성화 특수학교 또는 특수목적 특수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함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고 의무에 대한 사항도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보호자에게 이 의무 교육 또는 무상 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서 그냥 안내하도록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을 추가하였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이렇게 취약 의무 유예 또는 면제 재취약 신청을 하는 경우에 현재는 그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것이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에 대한 진학 관련 정보 제공 뭐 등 또 교육 지원, 상담 지원 등을 위해서 별도의 국가장애학생 학부모 지원센터 현재 일반 학생 학부모를 위한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전국 수준의 국가장애학생 학부모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그런 안을 제안하였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에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함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또 학교에서 자녀와 관련된 정보를 또 언제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함께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보호자가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전달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모든 하급 교육 행정기관, 즉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이제 설치 운영하고 현재도 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큰 하급 교육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좀 더 촘촘하게 각 지역에 특수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구축하였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업무 분야도 확대하고 그 기능 확대에 따라서 교육 전문직, 특수교사 전문 인력, 행정 인력 등의 배치 근거도 만들어서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어떤 지역의 실질적인 특수교육 전달 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함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일부 시도에서 특수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추세에 좀 발맞추어서 지금 현재 그 기존의 시도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시도 특수교육원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앞으로 영아에서부터 뭐 전공과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에 대한 어떤 다양한 지원 업무를 이제는 지역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해서 지원하는 그런 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시도 특수교육, 그리고 이제 시도 특수교육원은 이와 같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또 지역의 특수교육 관련 연구나 연수 업무도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수교육원과 시군구 차원에서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제 이런 체제로 특수교육 전달 체계가 구축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수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주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안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현재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배치와 관련된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중요한 어떤 특수교육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하였고, 그리고 그 명칭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가 아닌 특수교육위원회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 장애학생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과 또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전공과 교육까지 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법 개정안에는 그것을 또 확대하여서 대학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도 국가가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이런 그런 근거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을 만들고자 이와 같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교육지원 전달 체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장에게 그 의무를 좀 부과하고, 또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센터의 업무 담당자의 자격 기준이나 직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함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달장애 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가고 있는데, 이들 학생들도 대학 입학 과정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그런 특별 규정을 만들고, 또 이들 학생들이 이 학교의 그 대학의 어떤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장애 학생에 대한 좀 더 유연한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함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함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가지 정도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것은 어쨌든 연구진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안이고요. 이제 뭐 지금 계속 저희가 그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서 들어온 의견들, 또 이제 개별 단체들이 제안해 주신 의견들,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서 또 제안해 주신 의견들, 이런 것들까지 더 추가하여서 제가 개정안을 또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되는 안이라고 판단하시고 이것에 대한 뭐 다양한 의견들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주시면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진행 과정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종합 토론을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가 좀 세팅을 하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토론자분들 모시고 종합 토론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